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통신사 해킹 사건, 또 두 나라의 포로 교환 사건, 우크라이나 미사일 요격 사건, 또 미국이 보는 러시아 군대의 리더십 등에 관련된 내용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최대 이동통신사가 한 달 전에 대규모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통신사 이름은요, 키이우 스타인데요. 러시아가 수개월 전부터 해커들을 동원해서 침투했다는 분석이 현지 시간 4일 제기됐습니다. 이 키이우 스타 통신사는 우크라이나 인구의 절반이 넘는 약 2,430만 명을 가입자로 둔 네트워크인데요. 작년 12월 12일 통신망이 전면 다운되는 해킹 피해로 고객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통신 인프라까지 상당 부분이 훼손되었습니다. 현재는 서비스가 복구돼서 정상 작동 중입니다만 우크라이나 정보국 팀장인 비티우크에 의하면 해커들이 적어도 작년 5월부터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침투 해킹 부대가 공개되었는데요. 러시아군의 해킹 부대 샌드웜의 소행인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1년 전에도 우크라이나의 한 통신업체 시스템에 침투한 사실이 탐지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의하면 작년 2월 전쟁이 발발한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와 민간 기관이 빈번하게 러시아 해커들의 표적이 되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은 아주 밝은 소식입니다. 전쟁이 2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현지 시간 3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국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중재로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양국 포로를 교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와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는데요. 우크라이나 당국은 자국 포로 230명, 러시아 포로 248명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몇 번 포로 교환이 있긴 했지만 이번 포로 교환은 개전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도 몇 명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강력한 대러 제재 압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와 밀접한 경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두 진영 사이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라죠. 네, 다음은 러시아 군대 시스템과 리더십에 관한 얘기인데요. 새해 1월 3일, 현지 시간 1월 3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이에 따르면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출입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도중에 미국은 현재 러시아의 군사적 능력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존 커비 조정관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가 포탄과 미사일, 무인기, 드론이죠. 재고를 채우기 위해서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말로 운을 뗐습니다. 러시아군은 2년 동안 전쟁에서 너무 많은 무기를 소진해 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군은 연말부터 새해 초까지 약 72시간 동안 미사일과 무인기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타격해서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그런데 러시아군이 사용한 무인기 대부분이 이란제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쟁이 2년 가까이 이어지며 푸틴의 전쟁 수행 능력, 특히 무기 재고 등이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의 지휘 통제 시스템은 어떠냐 이런 질문을 받고 존 커비 조정관은 최악이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기와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 지상군과 교전에서 러시아군은 거의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말은 좀 러시아군 자존심이 상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말했죠. 2년 가까이 전쟁을 치렀으나 러시아군은 현대전의 교훈을 아직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이렇게 호평했습니다. 이게 러시아 군대라는 거죠. 그동안 세계 제2위 군사 대국으로 알려졌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 민낯이 드러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많은 수의 러시아 장성들이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사례가 말하자면 여러 가지 군사 시스템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존 커비 조정관이 이어서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압도하는 상황도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023년 이제 작년이죠. 대반격을 선언하고 미국산 에이브럼스, 독일산 레오파드2 등 서방 국가에서 지원받은 탱크를 총동원해서 공격에 나섰으나 러시아군을 점령지 바깥으로 몰아내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실책은 이유가 있었죠. 우크라이나 군만 탓할 게 아니라 서방이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일제히 인수하지 못하자 러시아 정부 당국이 이런 사실을 낱낱이 탐지하고 이에 방어할 수 있도록 러시아에 시간을 벌어준 이 서방의 실책도 있다는 겁니다. 네, 존 커비 조정관은 그리고 공군력과 지상군 기계화 부대의 규모 및 그 능력 면에서 러시아가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압도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해군력 역시 러시아가 우세하다. 네, 이 존 커비 조정관 역시 해군 제독 출신인데요. 그의 판단으로는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해군 작전을 펼쳤으나 러시아 흑해 함대에 제한적 타격만 입혔을 뿐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면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크게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을 존 커비 조정관은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주국가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달리 독재자인 푸틴은 예비군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국민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조차 없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교도소 감방에서 죄수들을 풀어준 뒤에 전선에 배치하기도 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러시아는 푸틴의 명령만으로도 군대를 무한정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셈입니다. 커비 조정관은 지난 2년 동안 전쟁에서 러시아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감수해야 했으나 우리는 푸틴이 앞으로도 계속 전장에 병력을 투입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는 말이죠. 희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쳐서 항복할 때까지 싸우겠다는 건데요. 서방이 어떤 방법으로 우크라이나를 돕느냐가 관건입니다. 다음 소식은 우크라이나 방공망 관련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 방공군이 현지 시간 1월 2일 러시아 전투기가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10기를 모두 격추시켰다고 우크라이나 매체 키우 포스트가 이날 보도했습니다. 근데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요격능력 대단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발레리 자르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성명을 내고 우리 방공군은 미국제 패트리엇 대공 미사일로 러시아의 KH-47M2 킨잘 미사일 10기를 모두 요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킨잘 미사일이 목표물을 타격했다면 결과는 재앙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미사일 잡는 미사일 패트리엇 대공 미사일의 위력을 잘 설명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킨잘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그 31 전투기에 기본 탑재되는데요. 공중에서 발사된 뒤에 자체 추진체의 도움으로 극초음속, 즉 음속의 5배 이상입니다. 목표 지점까지 이렇게 날아가는데요. 목표 지점까지 비행해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핵탄도와 재래식 탄도를 모두 장착할 수 있으며 최대 비행 속도는 마하 10, 그러니까 시속 12,24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미사일을 요격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텐데요. 네, 부연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미그 31 전투기에 실린 킨잘 미사일의 사거리는 2,000km이지만 전투 반경이 훨씬 긴 러시아가 자랑하는 폭격기가 있죠. 2+22M3 전략 폭격기입니다. 여기에 탑재할 경우 사거리는 3,000km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에서 발사하면 1,000km 더 나간다는 얘기죠. 이날 그러니까 1월 2일이죠. 러시아는 이런 킨잘 미사일을 포함한 여타 미사일 약 100기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제2도시 하르키우 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모든 킨잘 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2기와 이에 앞서 발사된 이란제 샤헤드 드론 35대 모두를 격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실력도 대단합니다만 전쟁을 하면서 전쟁 능력이 향상된다고나 할까요? 네, 이 미사일은 한 기만 놓쳐도 그 피해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